호주는 지금 우리가 안목을 좀 넓힐 겸해서 실질적으로 이란이 봉쇄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 그리고 봉쇄를 하면은 미국 측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호르무즈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때도 여기에 있는 쾌심을 맨 처음에 여러분들 점령해 가지고 요새를 설치한 데가 포르투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빼앗았죠. 이 쾌심 섬은 식수가 아주 부족하고 비가 내리면 이제 빌 자체가 다 이렇게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화산석이 좀 독특한 이 쾌심성이 이제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인데 이 쾌심 섬에 시아의 여러분들 대규모의 미사일 기지를 갖고 있죠. 여기가 아주 요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요지인 그런 지역이고, 여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2마일 배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중간에 이제 완충 지역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다 고도들입니다. 이게 반다르 아바스, 반다르 카미르 이런 데가 되게 14세기 15세기의 대항해 시대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런 지역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부다 무사 아일랜드, 글레이터 툼버 아일랜드, 여기가 다 이제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미국 해병대가 진입하게 되면 이런 섬들을 아마 점령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호르무즈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사실상 봉쇄 상태입니다. 이란이 해상 통행증을 발급하는 선박들에 한해서 이란 해안에 바짝 붙어 항해해야 되는 상황인데, 호르무즈 봉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란의 무력 시위도 있지만 해상보험회사들이 전부 다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배가 다닐 수 없는 게 더 큰 이유죠. 무력으로 막았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겠지만, 이렇게 지금 이제 사실상 봉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봉쇄도 이제 중국발 원유 이런 부분들은 통과시켜주는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폐쇄하기보다도 선택적 타격을 통해 서방 세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상태고, 미국, 이스라엘 및 그 동맹국 선박은 즉시 타격 대상이 되고, 그래서 통행을 원하는 선박은 이란 해안에 바짝 붙어 항해하거나 이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실상 이란이 해상 통행증을 발급하는 주권 행사를 하고 있다. 이게 공해상의 그거는 이제 불법입니다. 국제법상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이제 사실상 봉쇄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험회사들이 해상보험을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상보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전부 다 미국 정부가 인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평소 통행량의 95%가 증발한 겁니다. 하루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서 100척 정도가 항해를 했는데 5척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 이전에는 100척에서 150척 정도 통과했는데 3월 중순에 하루 평균 5척에서 6척 정도 통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봉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은 것, 이렇게 정확한 거죠.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은 해군력이 거의 다 전멸한 상태지만 이란이 기뢰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5,000개에서 6,000개 정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회사들이 선박 보험을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배들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가가 상당히 이제 전쟁 전에 비해 가지고 한 30% 정도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호르무즈 그럼 방어 상황이 어떠냐? 방어 상황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호르무즈가 해협이 아주 이렇게 좁습니다. 예, 좁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주변에 쾌심 아일랜드라든지 반다르 아바스 이런 데가 전부 다 군사 기지화되어 있고 상당수는 다 지하 요새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란은 단순한 해군력을 넘어서 해안선과 섬 정체를 거대한 지하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언더그라운드 미사일 시티, 캐심섬과 라라크섬 등 주요 섬 지하 깊숙한 곳에 대함 미사일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누르라든지 이런 거는 수면 해수면 가까이 여러분들 날아서 때리는 그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노출되지 않고 위성 탐지가 어렵고 발사 시에만 잠깐 모습을 드리는 히트앤런 방식을 사용하니까 공군력도 사용해야 되지만 결국은 핵심 거점에 대해서는 미국 해병대가 진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된 거죠. 이란이 이제 그린벨트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해안 미사일 벨트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방어 상황의 앞권은 거대한 안반 지하에 건설된 천년 요새인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럭형 이동 발사대를 이용해서 이동식 타격을 가하기 때문에 적시에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본토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체제하고 그다음에 섬에 건설한 그런 지하 미사일 기지 같은 걸 통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입체적인 그런 공격 기지를 이제 이 지역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방 국가들이 이제 협력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 미사일이 상당히 위협적인 모양입니다. 이 호르무즈 4대 전략 요충지가 반다르 아바스, 캐심섬, 라라크, 투버, 아부무사섬 이런 데가 다 여러분 보시면은 투버 이 섬, 이런 걸 다 점령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부무사 섬, 그 다음에 시리크, 반다르, 아바스 이런 데가 다 이런 거점인 거죠. 거점이니까 뭐 이거 점령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냥 공군력 가시 때리고 그냥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참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요지를 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여기 이제 캐심섬에는 세계 최대 지하 미사일 기지가 있고 안반 속에 수백 미터 깊이의 터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고 어떻든 47년 동안 전부 다 석유 팔아가지고 이런 군사시설을 만든 겁니다. 반다르 아바스는 해군 총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마 영유권 지금 분쟁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캐심섬에서 대함 여름 미사일이 요격거리가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란의 요격거리가 여러분들 그냥 천의 요새인 겁니다. 천의 요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미사일을 쏘면 이 안에 들어오면 전부 다 격침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붉은색 되어 있는 것은 이란 측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데고 그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노란데 측은 카타르나 바레인이나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이나 이런 데는 다 미국의 동맹 국가들의 공군기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군기지가 포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좁은 지역에 막대한 군비가 이렇게 여러분들 포진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면은 이제 미사일 기지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전부가 다 붉은색으로 좀 굵직굵직한 데는 큰 기지들이고 이게 전부가 여러분들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방어 상황 이렇게 지금 이제 돼 가지고 여기 이제 특히 대함 순항 미사일 이거는 이제 대함 순항 미사일은 해수면에 밀착해서 비행해가 그냥 함선을 때리는 그런 미사일이 누르 모함입니다. 굉장히 위력적인 모함입니다. 120에서 300km 안에 함정이 접근하게 되면은 해수면에 밀착 비행을 해가 때리는 거니까 방어할 그런 시간이 충분히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함 탄도미사일은 위에서 그냥 마하 3 이상 정도의 초고속 이런 급강을 하니까 함정에서 준비하기가 특수한 그런 방어 시스템을 뭐 이지스함이라는 이런 게 아니면은 그걸 하기 힘든 거죠. 저고도 침투 누어 계열의 미사일은 수평성 아래로 비행하여 함정의 조기 경보 체계를 무력화합니다. 카리지어 파 단독 미사일 특유의 속도로 수직에 가깝게 꽂혀 요격 시간을 극도로 단축시킵니다. 그러니까 상선을 호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지역인 거죠. 지역이고 결국 이제 이렇게 밀집된 기지들을 파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작전이 개시가 된 겁니다. 미국이 이제 무력화 작전을 뭐 지금까지는 상선을 호위하는 수준이었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공군력을 동원해 가지고 미사일 기지나 이동 미사일 발사체를 전부 다 찾아내 가지고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미국의 무력화 작전이 개시가 된 겁니다. 미국의 무력화 작전이. 그래서 이제 첫 작전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란의 해안 방어막을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공습 작전 벙커버스터 GBU-72를 투입했는데 그러니까 뭐 나탄즈나 포르도의 여러분들 핵시스를 때리던 그 벙커버스터입니다. 그래서 본토에서 B2 스텔스기가 오고 그다음에 이런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캐심섬에 구축된 지하시설을 때린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제 그 작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란 지하 미사일 도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전이 시작되고 벙커버스터 이름 GBU-12가 여러분들 이렇게 큽니다. 이런 폭탄을 가져가지고 여기 이제 작전을 수행한 거죠. 캐심섬에 우선 이 섬에 캐심섬을부터 이렇게 여러분들 이 캐심섬을 때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공격이 계속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해안 미사일 고정된 거는 상당히 여러분들 그래도 가능한데 이동식 발사대를 다 잡아내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해안 미사일 기지나 지하 저장 시설은 이제 공군기를 동원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제거해 나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상선 호위 위주로 생각했는데 아마 이 이란의 미사일 탄도미사일이라는 대함정 미사일 같은 것이 워낙 위력적이니까 기지라든지 지하시설을 전부 다 없애야겠다. 영국 기지에서 이루겠네요. B-52. B2는 아마 본토에서 아마 이루가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상륙작전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그렇게 뭐 오래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